자, 학교 프린트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요거 지금 수업 치료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미리 주제를 보면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기준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요 두 개를 알고 기억하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합니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즉 근로자가 되려면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일해야지 그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될 수 있고, 또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인 사장님과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지 그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야지 법적인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게 좋다는 입장이겠죠. 반대로 이제 사용자인 사장님들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라면 어떤 법적 보호도 해줘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비용 절감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 다른,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직종이 옛날하고 변하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 다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이 되니까 노무가 뭔지를 개념 들어갑니다. 참, 이 글은 결론 말하고 싶은 거는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거 두 개 이해할 건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무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 임금의 개념, 종속적 관계의 개념, 요것들 각각 개념들이 막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 글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중심 잘 잡고 갑니다. 이 글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먼저가 노무의 뜻이 뭔지. 노무란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노무는 일을 하는 건데 육체를 사용한 일, 두뇌를 사용한 일. 자, 이런 것에는요. 생산직, 사무직 같은 경우, 생산직은 육체를 사용하는 일이고 사무직은 두뇌를 사용하는 일인데 생산직, 사무직 경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지금도 만연한 전형적인 노무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고,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생산직과 사무직 같은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말고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등장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라고. 이 세모친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요 세모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여기에 일하는 노무 제공자가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되겠죠. 자,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이제 세모입니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그 법적 지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대해서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모,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인 이제 비고용이 되겠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스스로가 노무 제공자라면 나는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혜택받거든. 그리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인 사장님입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 왜냐면 법적인 거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여기 문제랑 같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바로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문단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일단 근로자의 개념부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다고. 특정 직업은 근로자고 특정 직업은 근로자가 아니야가 아닙니다. 자, 아까 미리 얘기했다시피 근로자가 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해야지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사장님과 종속적 관계에 있어야지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일단 근로자는요.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 받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입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출근해가지고 근로, 일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또 이제 임금 개념 들어갑니다. 임금. 선생님한테 받는 돈이 다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사용자 사장님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얘기합니다. 사장님이 노무 제공자에게 주는 금품입니다. 흔히 돈이라고 한다면 금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어떤 금품이 사장님한테 어떤 돈을 받았어. 근데 그게 내가 일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왜냐면 임금을 받아야만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사장님한테 받은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자, 임금인지 판단되려면 금품 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 두 개가 밀접하게 관련돼야 된다고. 내가 사장님한테 받는 돈이 다 임금이 아니고 임금은 내가 한 일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 대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은 임금이 아니라서 1, 2, 3번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싹 다 나중에 나오는 보수입니다. 보수.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에 들어가는 보수. 네. 자, 일단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장님이 제공하는 금품입니다. 당연히 임금은 내가 한 일과 직접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1번, 2번, 3번은 임금이 아니야. 보수거든. 금품은 금품인데 보수인데 내 근로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1, 2, 3번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2, 3번 사장님한테 받은 건데 볼게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야. 그러니까 근로와 관련이 없는 돈을 사장님한테 받았다. 그거 임금 아닙니다. 그 다음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일할 때 쓰는 비용들이 있죠. 내가 일할 출장비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부산에 공부하는데 회사 일을 위해서 서울에 갔어. 그럼 교통비라든가 숙비가 있겠지. 그 사용한 실비를 받는다. 그 임금 아니지. 내가 사용한 돈을 사장님이 준 거거든. 그럼 내가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출장비를 내가 쓰고 받은 거니까 이거 임금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사용자가 의례적 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그냥 뭐 금일봉 같은 거 주는 거지. 보너스 같은 거 갑자기 주는 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급여도 상여금 같은 거 주는 것도 임금이 아니라고요. 즉 실비죠. 실비는 내가 일할 때 쓴 돈인데 내가 쓴 돈을 사장이 주는 거라고. 이거 돈 번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여금 있죠. 보너스 같은 거 받은 거. 그거 임금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개인 사정으로 받은 거 이런 금품 다 임금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 보수야. 보수. 일단 사장님한테 받은 총 급여액이 바로 보수입니다. 자,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총 급여액 보수 안에 성과급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여러 개 다 포함돼. 임금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지. 임금은 요 보수 안에 속한다고요. 자, 총 급여액이 보수입니다.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에게 주는 총 급여액이 보수야. 그 안에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나 출장비라든가 여러 개 막 들어가. 당연히 임금도 들어갑니다. 임금은 근로와 직접 관련 있는 근로에 대한 딱 대가여야 됩니다. 일단 요거 임금 하나 있거든. 자, 아까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해야 돼. 임금 일한 대가 안 받고 출장비만 받고 상여금 받는다. 그럼 그 사람 근로자 아닙니다.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아까 근로자 해당되려면 임금을 받아야 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로자가 되는 건 직업의 종류랑 상관없거든. 실질, 내용을 봐야 돼. 그 실질 내용이 뭐냐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사용자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의 명칭이 3개가 나오는데 이 명칭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이건 잠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나는 지금 고용계약 네모했고요. 도급계약 세모했고 쌤이 지금 위임계약 동그라미 했는데 이 계약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계약의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계약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봐야 돼. 그 내용 2개가 뭔데요? 뭐를 목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장님과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요 격까지 때문에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일단 계약의 명칭과 형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용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인 내가 노무 제공자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장님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지급하는 거를 약속하는 보수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임금이어야 됩니다. 넓은 의미 보수 지금. 또 도급계약은 그러니까 일하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월급 받는 거지 고용계약. 자, 도급계약은 당사자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일의 결과에 따라 사장님이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받기로 한 고용계약 말고 일한 다음에 완성되면 받는 게 도급계약이고요.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내가 사장님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약의 종류고 계약의 형식인데 이 3가지 계약이라고 근로자인 게 아니고 이 3가지 계약이라고 근로자가 아닌 게 아니고 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돼. 그 실질이 뭔데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인 사장님이요. 자, 다시 나오죠. 계속 실질에 따라 판단하라고.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급장에 임금을 목적으로요. 임금을 목적으로. 중요합니다. 종속적 관계에서. 그래서 사용자의 사장님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자,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고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일해야 됩니다. 자, 노무 제공자가 그러면은 아까 임금이 뭔지 했으니까 이제 종속적 관계가 뭔지 이 종속적 관계에 해당돼야지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종속적 관계가 뭐냐면요. 자, 이제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종속적 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종속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먼저 종속적 관계라는 거는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딱 정해줘야 돼.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 받아야 돼. 은행 직원들 유니폼 입고 있죠. 또 사용자인 사장님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막 하면서 그래 종속적이지. 또 사용자인 사장님이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딱 정해줘. 딱 여기 출퇴근해 이렇게. 그리고 노무 제공자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 일하는 사람이 구속받는다면 요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가 되는 거지. 또 이 밖에도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짧으면 그거 근로자 안 되고요. 노무 제공자가 사장님에게 존속돼 있어야 돼. 다른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것도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이제 1문단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최근 많이 등장한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인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을까라고 이제 답을 내보는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 뭐를 목적으로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무슨적 관계? 사장님과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미리 스포하자면 셋 다, 세모친 셋 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요. 자, 그럼 볼게요. 또 잠깐 가볼게. 차례대로. 먼저 무급 인턴입니다. 항상 용어가 개념을 가진 데 있죠. 무급이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고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무급 인턴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일단 사장님하고 종속적 관계는 맺고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는데 그럼에도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무급이잖아. 받지 않잖아요. 임금을 대가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일합니까? 뭐를 대가로 일하냐면 임금이 아니고 뭘 대가로 일하냐면 교육해주고 경험 주고 추후 고용 약속해줄게. 이거를 이제 대가로 얻는 거지. 그게 무급 인턴입니다. 그러면 종속적 관계 맞지만 임금이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로자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갑니다. 야, 자원봉사잖아.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죠. 자, 일단 노무자는요. 자원봉사를 한 노무자는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니까 공통점이야.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목적이 아닌 거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 안에, 특성 안에 자발성, 무보수성이 들어가 있다고. 자, 근로자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어떤 자원봉사가 자기가 근로자로 조정하기도 한다고. 볼게. 어떤 경우냐면 자원봉사자의 형식이야. 스스로 자원해서 일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일할 때 실비를 받은 거예요. 실비는 실제 활동비 같은 거거든요. 출장비 같은 게 실비를 했다. 내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받는 거지. 그러면은 돈을 번 게 아니죠. 걔도 일단 자원봉사자 주장하는 거지. 나 실비 받았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무 제공했어. 그래서 자원봉사자인 나는 근로자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 실비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되죠. 과연 금품 제공이 요거 받은 돈 있죠.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 있어야 되지. 이 자원봉사가 받은 돈이 딱 근로의 대가야 된다고요. 근로의 대가. 요거는 전적으로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 아닌지에 의해 판단되는 거라. 노무 제공자인 자원봉사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관계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일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지금 무급 인턴이랑 1무급 인턴, 이 자원봉사자, 이 두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요게 이제 배민 라이더 있죠. 아니면 쿠팡 배달 기사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인데요. 자,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 예를 들어주면 되십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 운전기사, 쿠팡기사,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배민 라이더 있죠. 요런 노무 제공사들이야. 이게 최근 등장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인 거라.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자, 차이 들어갑니다. 무급 인턴과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대조요. 임금을 지급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단 말이야. 무급 인턴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
경험이라든가 나중에 고용의 기회를 준다든가 이거 목적이고 자원봉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럼 하나는 충족했지. 그러나 종속적 관계가 아니야. 사용자인 사장님과 사장님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쿠팡 배민 라이더가 배민에 종속되어 있지 않는다. 또는 이 사용자가 배민 배달기사의 사용자는 우리들이거든. 사직동에서 배달한다. 그러면 사용자는 불특정 다수야. 수만 명이지, 수만 명. 이 수만 명이 우리가 직접 지휘 감독하지 않잖아요. 또 계약관계의 지속성이 없잖아요. 사용자에 전속되지 않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직동 지역에 배달했다 치면은 수만 명이 사용자인데 특정 한 명한테 전속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영업자에 더 가깝다. 그러면 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인 무급인턴,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 플랫폼 노동 제공자들 싹 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 아까 위에서 봤던 거다. 법에 근거한 거, 지금 현행법에 근거했을 때 근로자가 아닌 거야.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이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먼저 반대하는 의견 먼저 들어갑니다. 자, 다 근로자 아니라고. 근데 첫 번째 의견입니다. 노무 제공자는 사회적 약자 아니야? 그런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즉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 1, 2, 3번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돼 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왜 이렇게 근로자가 되고 싶으냐면 법상 근로자가 되어야만 최저임금법, 고용보호법 등 보호를 받는다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계법의 보호서 폐지되니까 그렇게 근로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장님들은 다르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줘야 되니까 자기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에게 별로 안 좋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사용자는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잠깐 여기에 왜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사용자인 사장님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싫은지가 잠깐 나와 있었고, 지금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대하냐면 헌법을 보면 근로자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 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야. 모든 국민 다 근로래. 근로한대. 그럼 결국 모든 노무 제공자, 세무친 포함이죠. 1, 2, 3번. 다 헌법적 관점에서 다 근로자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까 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판단이었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하는 주장이죠. 요건 당연히 노무 제공자 입장이겠죠. 하지만 반대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 그러니까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규범적 측면에서 얘네들 근로자 아니잖아. 세무애들. 즉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서 법적 기준이 이미 확고히 돼 있죠. 그래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만약 근로자를 인정하고 싶으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를 둘 검토해서 정당한 노동체계를 마련했다는 논리로.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상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인 무급인턴, 그다음 자원봉사, 플랫폼 노무 제공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의견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근로자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 글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다른 의견은요. 이 글에 찬성하는 거죠. 규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으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즉 현행법상 세모친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여기 정리된 것도 잘 봐주세요. 지금 우리 한 게 뭔데요?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계약 계속 있지만 명치, 계약 명치, 뭐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바로 실질은 뭐냐면 임금을 목적으로, 맞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가 무슨 관계? 종속적 관계. 종속적 관계. 이런 거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위협 계약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노무 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세워. 이 두 가지. 그래야지 근로자라고요. 이 종속적 관계라는 건 업무 내용을 사장님이 정해야 되고요.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 적용받고 또 사용자 사장님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사용자인 사장님이 근무 시간, 장소 다 정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게 종속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의 종류 세 가지. 무급 인턴, 자원봉사자, 플랫폼 노무 제공자. 셋 다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둘 다 임금을 안 받잖아요. 특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자 주장할 수 있다 그랬지. 노무에 대한 실비를 받는 경우다. 지가 쓴 돈 지가 받은 거라고. 일단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받은 실비를 임금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면 자원이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거지. 그렇죠?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도 일단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종속적 관계가 아니니까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근로자. 현행법상. 그래서 이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의견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 제공자 입장이지.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즉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정책적 마련해 줘야 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호 못 받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모든 노무 제공자는 헌법의 관점에서 아까 모두 근로자니까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노무 제공자가 이거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법적 기준. 지금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인 사장님 입장이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 입장에 대한 내용이 학교 프린트입니다. 학교 프린트. 자, 수문 논증 찾기. 마지막 두 개의 의견이 있었죠.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 입장. 마지막 문단에 두 개 입장. 인정할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이게 되게 짧게 결론이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숨어 있는 논증이라고 해서 그 숨은 논증 5가지 있죠? 논증의 구성요소, 주장, 이유, 근거, 그다음 반론, 그다음에 반박. 원래 논증은 5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수능특강 지문에서는 그냥 뭐 주장과 이유만 그냥 간단하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숨겨진 논증의 요소인 근거와 반론과 반박까지 제공한 글이라고.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익혀둬야 됩니다. 먼저 아까 의견 1 있죠. 의견 1. 의견 1에서는 이제 이건 아니라고 하네. 의견 2네요.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던 의견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론은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입장. 자, 일단 볼게요. 대전제 근로자는 아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 사장님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야. 그런데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지휘감독 안 받는데 종속관계 아니네. 그러니까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여기에 사용된 수문 논증 들어갑니다. 자, 주장이 뭐였죠?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요거는 사장님 입장이겠지. 이유는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명령 듣는 종속관계가 아니잖아.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 가깝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는요. 근로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는지 또 한 회사에만 매여 있는지 이게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에만 앱을 켜니까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지 않았고 또 한 회사만 매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 앱 일을 배민이나 요기요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동시에 자유롭게 수행하거든. 종속 관계가 아니네요. 일반 직장인의 모습이 아니야. 또한 실질을 받는다 그랬죠. 출근하는 게 아니거든. 배달 완료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 완료해야 받는 거거든. 이런 도급계약의 성격을 또 가지기도 하고.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랬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거를 봤을 때 임금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반론 들어갑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아까 지문에 있었거든. 하지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박. 여기가 반론 맞지? 자, 반박 들어갑니다. 모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기업은 월급 외에도 너무 기업이 좀 부담된다. 기업 사장님 입장이죠.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아. 오히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우리 노무 제공자인 우리도 좀 부작용이라든가 혜택을 못 볼 수 있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지켜서 이미 지금 현행법을 지켜서 이들을 독립된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지문의 의견 2에 대한 수문 논증을 풀어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의견 1에 대한 결론인데, 자, 역시 뭐 대전제는 똑같아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 있어야 돼. 근데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지휘감독 받는 거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 제공하는 거다. 종속관계 맞다고. 이건 아니랬는데. 결론은 플랫폼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다. 라고 이제 노무 제공자 입장의 얘기죠. 그럼 이 안에 숨겨진 수문 논증을 볼까요? 뒤집어서. 자, 주장은 플랫폼 노무 제공자를 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서 보호해야 된다. 노무 제공자 입장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율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제약받고 있다. 종속적 관계가 맞다는 겁니다. 근거로는요. 주장과 이유와 근거와 반론과 반박이요. 여기까지가 반론. 여기까지 반박. 자, 근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질이잖아요. 실질을. 플랫폼 노동자는 배차를 거절하면 평점이 깎이거든. 그럼 다음 일감 못 받아. 불이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이 사용자는 이제 사육동 우리 일대 우리 다 시켜 먹잖아. 실질적으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거지. 별점 평가, 지휘 감독. 본질은 같다.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라는 거지. 또한 우리나라 최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와 의미. 근로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은 플랫폼 노무 제공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헌법정신이라고 나온 거니까. 하지만 발로 들어갑니다.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잖아. 그럼 자영업자지 종속적 관계 아니지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박이요.
실제로는 앱이 설계한 보상 체계와 운영 방식에 종속됐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망 안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나왔던 본문 내용 숙지하고 이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의견 2개 있죠. 그래서 그 의견 2개의 논증 요소들 있잖아. 숨은 논증 요소들. 이런 것들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특강 지문 앞에 지문 내용도 숙지하고 그 지문 내용이랑 의 마지막 문단에서 뽑을 수 있는 요 의견 2개에 대한 숨은 논증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4의 1단과 관계된 게 논증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 숨은 논증 요거 있지. 주장, 이유, 근거, 반론, 반박, 의견 1, 2에 대한 것 요 꼭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또 개별 질문, 클링 시간에 개별 질문 받을게요. 수고했습니다. 꼭 잘 듣고 클링 시간, 수업 시간에 질문합니다.